직접 글로 쓴다든가 편지 붙인다든가 이런 걸 좋아하지. 자꾸 이런 뭐 이 기계화로 기록으로 일하는 거는 참 저는 싫어합니다. 이 사람이 마음으로 행으로 뭐가 이루어져야 되지. 그냥 발로 걸어가도 되고, 저도 도시락 사왔고 아마 여러분 밥 안 사왔겠습니까? 오늘 입장료 없는 데입니다. 제가 1년간 진행하는 프로그램 속에는 입장료 있는 곳은 거의 안 할랍니다. 그냥 이래 황용사와 같이, 감원사와 같이, 남상과 같이 저 이렇게 울타리 없는, 입장료 없는, 돈 안 받는 이름하여 관광정책이 시가 거의 방치하다시피 거의 별 볼 일 없다고 보고 관리 안 하는, 울타리 안 치고 돈 안 받는, 손 안 대 있는 그런 곳이 신라의 숨결이 있는 곳입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울타리 치고 복원하고 칠하고 막 이래 해놓은 곳은 이미 신라의 혼이, 신라의 정신이 많이 떠나버린, 머물지 않은 신라의 혼을, 정신을 이래 따뜻하게 느낄 수 있는 곳이 먼 때입니다. 지금 그러니 유인물, 저는 유인물도 이래 뭐 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주로 많이 씁니다. 오늘은 뭐 이래 어디 썼던 자료를 전하는 걸 그냥 복사합니다만 돈 안 듭니다. 지금 복사 다 해봐야 지금 몇백원입니다. 입장료 없지요. 걸어가도 되지요. 신호버스 타고 내려가 걸어다니면 되거든요. 뭐냐, 답사 경비를 내고 뭐 이래 하는 거, 저는 그런 것도 별로 좋아 안 합니다. 저도 강사비 받고 안 하려 합니다. 5분 12달 동안에 저는 강사비 안 합니다. 강사비 없이 이 돈을 내고 배우는 곳에서 얻은 거하고 돈을 내지 않고 배운 곳, 이런 저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강사비를 받지 않고 입장료 없고 뭐 교재 그냥 느낌으로 받고 유인물, 교재 저는 별 관계없다고 봅니다. 자기가 하고 싶으면 집에 있는 책 속에 또 보고 싶고 알고 싶을 때 서점에 직접 찾아가가 자기가 이래 생각해가 골라서 사오는 책하고 이거 읽어라고 자꾸 이렇게 주는 책하고 그건 많이 우리들이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강요하여 주어져서 자꾸 내가 뭘 해야 되는 어떤 압박감, 강박감 받을 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세대들이 이 느낌으로 얻은 교육과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자꾸 뭘 이래 만들어야, 뭘 찍어야, 자꾸 뭘 돌려야, 자꾸 뭘 많이 주면 뭐 되는 줄 압니다. 자꾸 교육한다 그러면 자꾸 자료를 많이 줘야, 자꾸 뭘 많이 남겨놔야 뭐 되는 줄 아는데 오늘 날이 좀 겨울도 좀 이렇게 찹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시작이기 때문에 1년을 문을 여는, 물론 여러분들이 1년 달아 나온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첫 시작하는 날이기 때문에 오전에는 실내에서 전반적인 경주 신라 문화 정신에 대한 걸 좀 공부를 하고 가능하면 점심도 여기서 먹고 오늘 갈 때가 그렇게 멀지 않고 또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한 2~3시간이면 현장 답사는 가능하기 때문에 오전은 실내에서 좀 보낼 예정입니다.
아마 여러 지역에서 아마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된다 그는 아마 간단한 그런 전달을 자료를 보시고 아마 오신 것 같은데, 저는 전공이 고고학이나 역사, 뭐 미술사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저 전공은 화학공학입니다. 그래서 주로 오랫동안 실험학교에서 어떤 물질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정성 분석, 그것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가, 정량 분석, 아주 이런 전문 미세한 ppm 100만 분의 1을 찾아내는 이런 미세한 그런 정밀 실험을 아주 해서, 남들은 어디 뭐 축제나 이런 데 가서 술 마시고 춤추고 놀 때는 완전히 광대 무당처럼 막 정말로 지랄 발광을 털고 흐트러지게 놉니다만, 어제도 어디 행사 했다 갔다 오면 차 속에서 이 지랄 발광이 그것도 법도가 있다, 떠지자를 쓰고 즐거울 낙자를 쓰고 밑을 바란다는 그 발표한다는 발과 광자를 쓰게 되면 의미 있는 뜻 있는 가치 있는 일을 나도 대중도 즐겁도록 신명나게 치고 뛰고 노는 것이 그 지랄 발광이다. 그런데 무슨 간질병 들레가 거품 내고 벌벌 떨고 나다빠져가 빙빙 엎어지고 자빠지는 그게 뭐 지랄 발광인 줄 아는데 잘못된 기다. 진짜 지랄 발광을 멋지게 하는 건 그거는 참 좋은 것이다. 의미와 뜻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신명나게 노는 게 그게 지랄 발광하고 노는 게 아이가. 그리고 의미와 뜻을 담는다. 이 프로그램에 아마 그런 의미도 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사람은 뭐죠, 국문학이가, 안 그러면 뭐 역사가, 미술이가, 어찌 보면은 이 전공에 빠져들었을 때는 또 깊이 하고, 때에 따라서 초장집에 가서 상미를 치를 때는 거기 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혼식장에서는, 축제에서는, 소풍가가, 운동회 가가는, 제가 교사 생활을 약 40년간 한 저는 이 장소에 따라 가장 알맞는 적절한 행위를 하는 것이 그게 참 중요하다, 가치 있다, 저는 그래 봅니다. 제가 집에 가보면 또 노는 거를 어디 또 덜에 가서 일할 때 일을 보는 사람마다 다 이래 달리 이상해 봅니다만, 그게 나는 필요하다 이러고 봅니다. 그래 현미경 속으로 그 원심 분리하여 그 물 속에 또는 뭐든 이런 물질 속에 ppm 100만 분의 1을 찾아낸다는 건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 오차 없이 지금 현재 뭐 식품 속에 뭘 찾아내는, 중금속을 찾아내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우리 인체에는 매우 중요한 분석이고 식품 분석도 중요하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거를 육안으로 감각으로 했습니다. 숱한 실험을 통해. 지금 이제는 여러 가지 좋은 정밀 분석기가 많이 나와가 기가 분석하여 디지털로 막 분석해 냅니다만은, 그런 할 때는 숨도 죽이고 몸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데 옆을 지나가도 공기를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옷깃에 바람을 치기 때문에 그 저울에 수치가 눈금이 흔들리기 때문에 참 숨도 죽이고 눈치를 읽어야 될 정도로 아주 정밀성의 그런 학문을 제가 근 40년간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왜 내가 이렇게 학교를 퇴임하고 나와서 이젠 경주 이런 문화 쪽으로 이런데 오늘 또 여기 나왔는가? 아마 이 중에 저보다 더 많이 하는 분들도 있고,
책도 더 많이 읽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이 행사를 통해가 뭐든 지식을 전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 제가 65살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면서 스승들로부터 배운, 얻은, 본 느낌과 또 내가 체험한 거와 앞으로 미래에 닥쳐올 우리 경주의 미래에 대한 어떤 역사와 문화에 대한 전망도 제가 예측해 보면서 이런 요즘 컴퓨터 들어가면 서점에 가면 집에 있는 꼽혀 있는 책 속에 얻은 자료 이런 속에는 보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건 스스로 공부하시고 이 문화라는 게 역사라는 게 어떻게 형성되고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미래는 뭘 또 물려주는가? 그럼 그거는 그들은 또 어떻게 이어받아 살아갈 것인가? 어찌 보면 신라 역사를 보고 배우고 익혔던 것이 이제 제가 나의 모습으로 전해지는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 2007년 2월 25일 날 그 제가 퇴임할 때 퇴임도 여러 가지입니다. 뭐 호텔에 가가 뭐 하는 사람 무슨 뭐 이런 예식장이나 뭐 뷔페 식당 이런 걸 빌려 가는 사람 강당에서 교실에서 그냥 뭐 안 하는 사람은 별별 다 합니다만 그래도 교사 38년을 하고 마쳤으니 뭔가 의미 있는 그런 마무리 행사를 하나 해야 안 되겠나. 걔는 뭐 묻고 뭐 꽃다발 받고 선물 받고 뭐 박수 치고 뭐 하는 그런 걸 떠났어. 뭐 의미 있는 것을 마무리해야 되겠다. 저희 우리와 같은 이런 세대들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들 많이 거치지 않습니까? 태어나던 고비는 일제 그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부모들이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내가 대동아 전쟁이 한창 치열한 막고비 때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들이 영양이 부실해가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빨이 약해가 풍치가 그렇대요. 나중에 하고 보이 혈압과 움직에 밀어보면 이빨이 틱 부러져 봅니다. 뱉어 보면 이빨이 뿌지가지고 툭 튀어나옵니다. 속은 다 썩어 어버이 뽀금뽀금합니다. 그럼 아주 빠른 속도로 이거 그래요. 붉어집어 남아있고 막 밀려 떨어져 나가보고 경제는 넉넉지 못하고 이래가 또 막 자꾸 일도 많고 막 농사 일을 제가 아버지를 또 많이 하다 보니 시간도 없고 치과 가서 도란밖에 없어 그가 기다리려면 몇 시간을 기다려 차려고 이러고 기다리다가 또 막 일하러 가야 되고 막 그러면 일찍 뭐 이가 막 엉망대입버려가 요즘 틀 일이 해가 이런 상황입니다. 이 틀리 안 해본 사람은 그 시정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영양이 불실하니까 옳게 영양 있는 걸 못 먹으니까 몸속에 우리의 성육, 생육, 뼈 근육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우리가 그래 뼈가 약한 기라. 그런 과정을 거쳐 국민학교 시작할 고비 때 6.25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요. 필요한 시절에 폭격으로 막 죽는 막 가다가 막 비행기가 저공으로 막 쏘해가 막 그 이불 같은 게 덮어지고 그다음에 막 바위 옆으로 나무 뒤에 막 수막에 있다가 막 그 푹한 무지더미 속에 한참 있다 눈 떠보면 금방 같이 가던 사람이 막 옆구리 터져가 창자를 내쫓고 막 죽어 있는 사람 막 절배합니다. 그런 상황을 보는 우리들은 저는 태극기 휘날리고 뭐 이런 영화 안 봅니다. 드라마 텔레비에도 뭐 그런 거 뭐 나오게 되면 저 그거 보기 싫어요. 선수 싫어서 안 봅니다.
그 악몽, 배를 골고 그 지고 이고 손잡고 끝없이 걸어갔던 그 피난의 길. 그게 내 체험으로 그때 그 죽음을 공포를 그래 그 죽은 어머니의 그 갈치 뜯고 그막 죽어가 몸은 식어가는데 그래도 저들 빨고 있는 그런 애기의 모습 이런 것들이 그 처참한 모습들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지금 전쟁을 모르는 세대들이 드라마를 보고 박수치고 야 그러면서 많이 죽일수록 많이 깨고 파기가 많이 일어날수록 신나가 막 하는 그런 세대들하고 우리하고 생각이 달라요. 배고프게 밥 안 그럴까 아침에 우거디 먹고 낮에 이런 먹고 저녁에는 참 이래 멀건 죽 한 그릇 쏘가 먹던 그런 우리 배고픈 세대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거 보면 달라요. 식당이고 뭐고 이런 점 쭉 보면. 제가 이 환경을 보는 문화를 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게 뭐 신라 역사 문화는 문화대로 뭐 환경은 환경대로 뭐 식당은 식당대로 차는 차대로 뭐 이게 아니고 전부 다 연계 다 유인하게 하나가 되어서 이게 맞물려서 맞게 다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면 이 환경운동하는 사람들이 뭐 퍼포먼스인가 뭐 한다 합시고 광목을 한 통 사가와가 길바닥에 깔아놓고 페인트 통을 몇 가지 사가와가 쳐막 이러면서 막 박수치고 난리치고 난 뒤에 그러면 되게 말아가지고 휘지통 갖고 치가 옆번 보면 이 자식들아 너희들이 환경운동하는 놈들이가 저 페인트를 사가와 저래 쳐버리고 저 목화 실을 뽑아가 저 광목 한 통을 저래 만들어내려면 근데 그거다가 휘저자가 저래 하고 난 뒤에 박수 한번 치고 난 뒤에 뚜뚜 말아가 그래 휘지통에 쳐박아 내 뱉본다. 너희들이 전심전에 좀 어머니 도시락 시키다가 그래 작은 거 큰 거 몇 가지 이래가 먹고 이래 먹고 난 뒤에 그걸 속에가 이래가 박스에가 이래가 쓰레기통 옆에 갖다 재놓는다. 너희 뭐 환경하는 놈들이가 너가 시장 가서 꽃 달고 쫙 앉아가 이래가 다 박수 치고 뭐든 환경상 상점에서 다 이래가 뭐를 하자 어다 다 하고 난 뒤에 너가 하는 행위 그 다음 너 밥 먹고 난 뒤에 그 생기는 그 쓰레기 이런 찌는 너가 환경운동하는 놈들이가 너가 뭐 남산 복원이 몇 개 어깨띠 두리고 뭐 이래가 흰 장갑 찌고 이래가 직갱 하나 맞자 그 덮어지고 다 이래가 휘지게 몇 개 주고 난 뒤에 사진서가 다 찍고 현수막 딱 피해놓고 이래가 찍고 신문에 광고 내고 난 뒤에 그 현수막을 들이말고 어깨띠가 들이말고 이래가 다 해가 또 수박 몇 번 있는 거 봤을 때 그 불가고 몇십 미터 뭐 몇백 미터도 안 올라가고 난 뒤에 그 사진 찍고 난 뒤에 마치는 그런 게 그게 남산 보건운동이가 그런 게 환경운동이가 지금 시가 하고 있는 기관 단체들 하고 있는 문화단체들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이 과연 정말 그 하고 있는 현수막에 나오는 그 문자에 맞는 그 본질적인 일들 하고 있는가 아니면 보이는 거가 과시하는 거가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에 6.25 전쟁에 자유당 속에서 4.19 혁명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4.19 혁명을 거치고 5.16을 보면서 이 경계의 파동을 보면서 쫙 이래가지고 참 그래서 교직 38년 생활도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사학에 공립에 유신 시절을 거치고 이렇저렇 하면서 굉장히 어려워가 이 교육을 바르게 저는 뭐 지금 전교조 하고 있는 뭐 이런저런 그런 어떤 이념을 떠나가 항상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또 그런 조직과 그런 운동이 일어나니까 또 한때는 그게 깊이 들어가서 일도 해봤습니다. 교육 민주화를 옳은 교육의 어떤 발판을 이런 단체와 함께 해봤으면 어떨까 해봤습니다만은 조직이 거대해지고 여러 가지 커지니까 또 집단 이기주의 집단으로 아주 또 강한 속도로 빠르게 흘러가 버리니까 이게 또 문제가 많이 생기고 이랍니다. 물론 옳은 방향도 옳은 정신도 옳은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중이 많이 모이면 다수는 모두 이익을 향하여 흘러가는 그런 집단 이기주의라는 이런 문명이 오늘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커지면은 또 그런 모순을 또 갖고 안고 있습니다. 이래 해직 생활도 거치고 구속도 되고 막 이런 아주 참 선생으로서 감옥 가서는 안 됩니다만 감옥도 생활도 많이 해보고 막 그렇습니다. 이래 제가 이런 것들을 마무리하면서 후배 교사들에게 뭘 남겨야 되겠다 싶었어. 제가 몇 달 생각하다가 그래 이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2월 25일 날 그 경주 공고 강당에서 제가 며칠간 준비해가 김윤건 배우고 익히고 가르친 교육자료 전시회와 퇴임잔치 이런 제목을. 그리고 우리 어느 서적이 그럽니다. 인생은 한 반은 칠판을 앞을 보고 앉아있다가 한 반은 칠판을 뒤로 보고 서 있다가 마친다. 죽는다. 그래 한 반은 칠판 앞을 보고 있을 때 내일 배우는 기고 한 반은 칠판을 뒤로 하고 서가 있을 때는 내 또 이래 전달하는 기고. 그래 인생 반은 배우다가 반은 다시 또 전하고 우리는 간다. 그래 얻고 베풀지 않고 가게 되면 그건 잘못이고. 그래서 제가 배운 거와 배운 것을 내 스스로 익힌 거와 익힌 후에 가르친 거와 이런 것들을 다 모아서 전시회를 하자. 아마 평범한 제가 아마 그 전시회를 통해 후배들에게 상당히 충격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보니까 나중에 그 여러 평가나 모임에 가서 이 얘기들을 보니까 우리 집에 그 전체 흐름이 그래서 그런 건 몰라도 자연적 거리 배우게 됩니다. 우리 할머니의 이 모습을 제가 많이 그 영향을 받았어요. 우리 집은 지금도 노동댁 걷는데 우리 아주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는 이 모계 사회, 모계 중심입니다. 우리 나라 문화는요. 세계에서 태어난 나라를 모국이다. 배운 학교를 모교다. 어머니 학교, 어머니 나라 이런 용어를 쓰는 나라는 세계 우리밖에 없습니다. 굉장한 어머니라는 개념을 그런 개념이 우리라는 개념 속에 있습니다. 영어고 뭐 이러고 뭐 중국어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엄마라고 합니다. 우리 엄마. 내 엄마를 안 컸고 내 엄마가 뭐 어쩌고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우리 형이 우리 오빠애가 우리 큰 것은 니도 나도 다 이래 공통이란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구 아버지도 아버지라고 부르고 친구의 어머니도 어머니요 이래 부르고 친구 오빠도 형님도 형님요 형님요 우리 다 형님이라는 사회를 많이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형님입니다. 우리 오빠입니다. 내 오빠고 네 오빠다. 니는 우리 오빠에 보고 오빠야 걷지 마라. 니는 내 엄마 보고 어머니요 걷지 마라. 나의 엄마일 뿐더러 너의 엄마도 되고 나의 아버지일 뿐더러 너의 아버지도 된다. 그래 우리 아버지가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우리 그래 친구가 죽으면 그 친구의 아들을 친구의 딸을 거의 친한 친구의 자식들은 내 자식과 같이 이래 우리 대해주지 않습니까? 그 돌봐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문화가 아주 지금 이게 나쁘다고 해야 될지, 이게 시대 흐름이라고 보고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될지 몰라도 지금 굉장히 지금 변해가고 있습니다. 부르는 용어가 남편에게도 자기야 그놈, 당신은 내 거다, 당신은 나 외에는 조금이라도 누구에게,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나 형제인데나 동생들인데 마음을 써서는 안 된다. 당신은 100%가 내 거다. 근데 니 거기서 벗어나면 니는 내하고 이혼한다 이거죠. 자기야. 그러니까 무서운 말입니다. 소름이 확 끼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요즘 신랑들이, 부인들이 조금만 잘못되면, 특히 여자들이 남편을 보고 자기야 이래 부르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되면 막 싸우고 던지고 막 투닥거리고 막 이러다가 세계에서 지금 부고르게 이혼율이 지금 엄청 상위에 있는 이런 나라를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개념은 우리 남편,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개념에서 나의 소유로 자기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 됩니다. 자기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라는 개념이면은 신랑이 조금 남편이 조금 이렇게 되더라도 그걸 크게 보게 되면 우리라는 개념 속에는 괜찮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라는 개념을 보게 되면 그 괜찮은 겁니다. 지금 단일 민족이니 순수 민족이니 이런저런 개념이 그거 아니죠. 예부터. 요 얼마 전에 신랑문 나오니 단문학 해가지고 이름 누가 그래 지한지 몰라 단문학 가정 교육한다. 도대체 또 발행인 보라가 또 돈 되는 일, 보조금 나오는 일은 또 좋아하는 거 몰라도 갑자기 또 그런 쪽으로 신경해가 뭐전 문화운동, 뭐전 단체도 단문화 가정 한다고 서로 자기 프로그램에 단문화 가정들, 여자들을 갖다가 가족들 많이 끌어모아가 많이 하려고 이래가 잡아 당기고 깍지 뜯고 여자 하나가 팔 찢기 나가는 정도로 지금 어려워요. 서로 끌어모아다 하려고. 많이 모아놓고 가게 되면 예산 지원이 많아서 상도 많이 타고 유명해지는 건 몰라도. 그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불안함이 있어가지고 언제 한번 데리고 박물관에 한번 가가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보고 깜짝 놀래요. 이거 이 석도, 반달칼 여기 끈이 이래 돼 있거든요. 여기 밑에 받침이 있다고 봐야 되고, 박물관에 가게 되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래 우리 경주라는 이런 문화가 우리 지구의 역사를 한 5억 년 내지 한 50억 년을 이래 봅니다. 그래서 지구가 형성되다가 생명의 출발은 한 몇 억 년을 이래 짐작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속에서 섭지에서 육지로 자꾸 이래 식물에서 동물로 자꾸 진화하면서 인류와 같은 이런 짐승의 출발을 한 200만 년쯤 이래 봅니다. 지금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한반도에 사람이 들어왔는 건 한 50만 년쯤 안 되나 이렇게 봅니다. 자꾸 이쪽에 이제 이동했겠죠. 남북으로 동서로 들어왔겠죠. 우리 경주 근방에는 지금 가장 오래된 그 자료가 한 1만 년 전쯤 거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 주로 앞에
후석기에서 시작해가 점점 내려오죠. 중석기, 신석기로 막 넘어오는데 약 한 3,000년 전을 그 신석기로 봅니다. 신석기 시대에서 이 청동기 기간은 좀 짧았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 한 800년. 그러니까 경주 근방에는 한 1만 년 전부터 사람이 살고 있었다. 그런 신석 유적들이 막 나옵니다. 하면서 한 3,000년 전 청동기가 시작되가 한 800년간 지속되다가 한 2200년을 전후하여 철기시대로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리고 철기시대로 그 분류될 그 당시 때 신라의 어떤 진안에서 육부에서 어떤 신라라는 어떤 한 개의 집단체가 형성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약 3,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이런 전후 때 사용되었던 이런 반달칼, 신석기, 가라스, 마제 이런 돌, 도끼 이런 것들이 막 발견되는데 이 베트남 그 여자들이 우리나라에 시집 온 여자들이 박물관에 가서 저를 보고 와, 되게 반감하는 기라. 와, 그렇게 우리나라에도 가면 이런 게 꽉 있다 이거라. 그래, 꽉 있지. 꽉 있다. 저것은 이 초기에 이 벼와 같이 이런 육지에 말고 습기, 물 있는데 성장하는 식물이 찔깁니다. 육지에 있는 거 예를 들면 보리라든가 밀이라든가 이런 거는 덜 찔기고 물에서 성장하는 것들은 물을 많이 빨아먹고 성장했기 때문에 아주 이 세로로스가 강하기 때문에 섬유질이 강하기 때문에 많이 찔깁니다. 깊이 그렇게 찔기지 않습니까? 벼나 밀이나 어떤 밭에서 자라는 거는 이래 잘 뿌지거지고 잘 일이 됩니다만은 이 습기 물에서 자라는 것들은 참 찔기죠. 이러니까 손을 까마 이래 야생으로 막 자랐던 이런 강한 것들을 막 뜯어나게 비키고 막 자란 떨어지고 이러니까 점점 발달하니까 돌을 깨트려 해가지고 갈아가지고 날카롭게 해가 구멍을 뚫어가 끈하게 끼가 손목에 걸고 댕기면서 아마 그런 것들을 돌을 판을 받치고 얹어놓고 문질러가 모가지 따가지고 어떤 뭐 이런데 도구에 담아와가 집에 와가 뭐 적구에 집든지 뭐 이래가 우리가 곡식 알갱이를 만들어 먹던 그 야생 찔기는 어떤 곡식에 어떤 매가지를 딸 때, 자를 때 썼던 그 반달칼입니다. 그게 우리 경주 이 지방에도 많이 있고 베트남이라든가 그쪽 지방에도 같은 계절이 많이 있는 건 왜 그럴까? 그 문화의 흐름은 사람의 이동으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한반도 지형을 이래 볼 때 저 북쪽에서 세력이 이주해 내려왔다고 봐야 되고 남쪽에서도 바다를 통하여 사람들이 들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문화의 형성이. 그러나 아마 육지에 이 건조한 밭농사 작물들은 아마 대륙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이 가져와서 점점점 발달했을 테고 물에서 이 재배하는 농작물들은 아마 남쪽에서 들어왔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면 그 남쪽 농작물의 씨앗이 물질이 들어왔을 때는 누가? 아마 사람이 가져왔을 것이 아닌가. 사람이 왔기 때문에 그것도 따라 들어왔다. 그러면 이 한반도에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이 동물이 형성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형성하니 1만 년 전에서 청동기 철기를 거치면서
신라의 건국으로 이어지면서 이 지방에 형성된 사람의 분포가 어땠을까? 지금 적석 목각본의 인문을 석실 고분의 무덤을 황금문화에 대한 이 인문 이런 것과 지금 논란과 논쟁과 이런 게 굉장히 지금 복잡합니다만은 자 정의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걸 이렇게 크게 봐야 됩니다. 이 한반도를 두고 문화, 문명의 이동과 흐름이 사람의 이동으로 형성되는데 사람이 어떻게 흘러 들어왔을까? 이 용성국이라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 석탈에는 그런 설화를 갖고 황금 문화를 갖고 돌았다는 설화를 안고 있는 김할지, 김씨의 시조는 그 혁거세, 그 서간 박씨의 시조는 그 세력들은 어디서 어떻게 물론 전설과 설화는 형성되어 있지만은 그 설화 뒤에 깔고 있는 그 설화를 안고 들어오는 그 설화의 바탕이 그 문화가 어떻게 어느 지방에서 어떻게 흘러 들어왔을까? 어디 이동해 왔을까? 그러난 후에 그 사회는 어떻게 변천했을까? 그 들어오는 세력들을 토속 세력들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이런 게 크게 봐야 됩니다. 크게. 그 크게 보는 속에 지금 우리 사회 형성되어 있는 속에 그 크게 봐야 될 것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동네 주변에 중국 사람들이 이주 와 있었는데 여자도 남자도 들어왔는데 그 사람들의 습관이 주로 농사를 짓는데 밭농사를 잘 지어요. 논농사는 지을 줄 모르고 하여튼 밭에 뭘 양배추니 뭐 이런 오이니 뭐 토마토니 이런 재배하는 데는 기술이 탁월해가 우리가 그것을 아버지하고 많이 배우더라고요. 아주 특이한 기라. 그런데 그놈들이 이러면 욕하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대륙의 기질이 있을 그런 건 몰라도 옷을 한번 해가 입으면 빨래를 안 해 입어요. 이 사람들. 그 옷 입어요. 그래서 되게 막 내가 많이 먹고 나쁘면 막 옷 새로 버려보더라고요. 그런데 부인 식당도 해가 중국집 하고 뭐 이래 했는데 음식 문화가 또 굉장히 발달해가 뭐 하여튼 튀기고 뭐 불에 뭐 이래 해가 뭐 하는 거는 막 우리나라하고는 다르게 특이하네요. 우리는 또 그런 음식이 젖어 있다가 또 그런 걸 또 좋아하게 되거든요. 보면은 거기 가서 일하는 여자들이 보니 몸이 뚱뚱한데요. 발이 쪼매네요. 그럼 근데 이래 거려요. 앞으로 이래 걸어가야 되는데 그래 자빠지려면 그런 몰라도 옆으로 이래 걸어가지 앞으로 이래 안 걷더라고요. 내가 보이 발이 알라발만 해요. 내가 와글로 좀 아는 사람들이 물어봤더니만 여자가 귀해가 남자들이 장계 가려면 돈 주고 여자 사와야 된다. 불법의 대지 속에 바로 그구나. 발은 그래 여자는 중국에 인기 있는 여자는 발이 쪼매야 된다. 돈을 주고 여자를 사가오기 때문에 그 여자가 도망가면 안 되기 때문에 도망가면 빨리 못 날아가도록 쪼박거리고 갈 때 끄잡고 잡아올 수 있다. 그래서 발을 쪼매게 만든다.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가죽신을 만들어가 신게 해가지고 발이 몽크들 한다. 아주 찔긴 가죽신을 까 발을 쪼아가 발 몽크들 한다. 뼈도 성장을 못 사들 한다. 그러니까 여자 선보러 갈 때 발이 작을수록 값이 나오고 인기가 있다. 발 몽크들 한다. 도망 못 가도록. 이 대륙에는 여자가 귀하구나. 그래 여자 사는데 여자 구하는데 장계 가는데 그래 어렵구나. 여자가 귀하다. 그러면 요즘 우리나라는 그럼 여자가 귀해가? 여자가 없사가? 농촌 총각들이 장가를 못 가가? 또 불벅이 돼지처럼 돈 주고 여자 사가와야 되는 그것도 그런 데 가 사와야 되니까 저 남쪽에 가가 호래가 거짓말해가 사가와가 40살 50살 되는 사람들이 보면 참 눈물 겪고 가여 보여. 그 베트남 필리핀에서 온 그 18, 19, 20살 내외 되는 애들이
40대 후반들하고 그 지랑각시라고 그 하나가 안고 이래 들어 가정에 가보면 이게 아버지지 남편이 아니라요. 그 애들이 곱고 그 특히도 체기가 안 작습니까? 조그마한 여자들이 그 티티하고 이렇게 거친 뭔가 문화도 습관도 생활도 어느도 않다는 그런 아버지빨 할배빨 같은 사람들하고 그 어머니를 위하여 고향을 위하여 이런데 얘가 봐가 돈 주고 팔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 그 배불룩해가 하나 또 없고 우리의 인구 증가를 위하여 노동력 생산을 위해가 그거 하나 안고 하나 짊어지고 이래가 참 이래 뒤뚱거리는 보면 참 불쌍하고 가여 보여. 왜 이래 됐는가? 그러면 아마 위쪽으로는 남자의 성장, 생산은 잘 되고 여자는 귀하고 이 물 많은 데는 물기가 많은 데는 역시 물을 많이 몸에 갖고 있는 아마 여성이 남성보다 여성이 번식과 성장과 이 종족에 대한 퍼트림이 상당히 많지 않았나. 그러나 여자 공급은 남쪽에서 남자 공급은 북쪽에서 그래 이 기만 민족들이라든가 이런저런 강한 이런 민족들이 보면은 전부 남자 중심이니까 아마 5,000년 전에도 그러했지 않았나. 지금도 우리가 남쪽에 가가 여자들을 사가와가 농촌에서 장관 몽간 노총각들이 해결하는 것처럼 아마 5,000년 전에도 어느 용기 있는 자들이 배를 만들어가 노를 지어가 풍랑에 떠내려가는지는 몰라도 이주에 가가 여자들 많은데 도착해가 와 전체 여자들이다. 야 이래가 맥히 아마 호래가 자리 죽구만 어이 죽고 하고 이래 호래가 배 싣고 아마 와가 데려가 야 니 어디가 이런 이쁜 여자 참한 거 니 도둑해 봤노? 저거 가가 이래 왔다가 야 우리 또 도둑 가자. 또 배 만들어가 해가 저거 가가 야 걔가 해가 또 호래가 도둑해가 대하고 자꾸 데려왔지 않았나. 나중에 이제 쉽게 도둑질 안 되니까 아마 뭐 선물도 뭐든 가갔지 않았나. 그래 주면서 잘해줄 테니 가다 그거 아마 좀 합법적으로 데려오지 않았나. 지금도 처음에는 불법적으로 막 데려오다가 지금은 이제 합법적으로 데려오거든요. 합법적으로 데려오려면 가가 뭘 조슬 끼고 뭐를 이곳에 문화를 조슬 끼고 거기서 오는 사람은 나는 거기 가서 그냥 어떻게 살아 우리 하던 것도 가가 거기서 해봐야 되겠다. 그래 아마 저거 하던 지방에 저거 문화를 가져올 때 싣고 왔지 않았나. 그러면 곡식도 열매도 뭐도 들이 싣고 오지 않았나. 아마 거기서 벽시도 따라왔지 않았겠나. 그럼 그들이 쓰던 도구들도 함께 가져왔지 않았겠나. 이래 3,000, 4,000년 전에 그 문화가 이곳 땅 속에서 나오는 거나 베트남 땅 속에서 나오는 거나 그게 똑같은 거는 뭘 말하느냐. 지금 이리 사회 여성들이 이주해 오고 다문화 가정이 생기고 이리저리 하는 걸 봤을 때 4,000, 5,000년 전에도 이 경주 박물관에 있는 저 반달 칼이 베트남에 필리핀에 있는 그 저 반달 칼이 똑같은 것은 곧 문화의 동질성은 사람의 이동이기 때문에 사람 이동을 통하여 생활도 문화도 언어도 의식주가 다 함께 이래 이동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보면 이 지구촌의 문화의 흐름이 어땠을까? 그럼 신라의 출발은 그 들어온 도래 세력들과 기존 세력들과 이 접합과 접목은 그래서 거기서 또 새로운 문화가 역사는 회귀한다. 역사는 흐른다. 이동한다. 그러면 지금 우리 지구촌에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우리들이 우리 눈에 보이는 신라 문화를 어떻게 봐야 되나? 그럼 앞으로 100년, 500년, 1000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이 문화를 지금 우리가 만들고 생산하고 있는 이게 또 그렇게 전해질 테니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 곧 역사를 배우는 것은 곧 역사를 물려주기 위한 과정에 우리들이 해야 될 행위에 대한 판단을 지금 이 시대 또 즐거워야 되지만 먼 후손들에게도 보람된 유익한 것을 우리가 즐기고 생활하다가 남겨줘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좀 이래 보면은 지금 내가 짓고 있는 집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가 입고 있는 먹고 있는 내가 버리고 있는 내가 지금 타고 다니는 이런 것들이 이 지구촌에 이 대한민국의 이 경주 땅에 내가 물려줄 후손들에게 지금 내가 이런 생활을 하면 지금 내가 이래 사다가 이래 버리면 지금 내 후손들에게 나는 어떤 누를 끼칠까? 어떤 이로움의 삶을 살까? 아마 역사를 배우는 것은 저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런 삶을 찾으려고 배우는 것이지. 지금 내 아들이 어디다가 고고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놈의 이 얘기를 자꾸 지금 벌써 전공을 오래 해놓으니까 하는 얘기 들어보면 나이는 30대 중반이지만 이 생각은 벌써 80, 90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네. 땅을 파고 유물과 접해서 네. 그래 그런 조사를 내 하다 보니까 내보다도 훨씬 더 미래를 걱정하는 미래에 도움되는 현실적인 삶에 사는 이 방향의 좌표를 잡기 위한 고각을 연구하는 길이에요. 근데 제가 이 반달칼 하나에 그 베트남 여인의 거기서 절극이고 하는 걸 보고 내가 그 얼굴을 이래 보니 저 문화가 동질성이 있으니까 너무 지도 좋아가지고 밝게 반갑게 그래 웃으면서 들여다보고 저 나라 문화가 그것도 있으니까 반가워가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 얼굴 밝은 얼굴을 보면서 내가 차 보면서 그래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의 롱롱하고 먼 과거에 그랜드파더 그랜드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다 배를 타고 여기 이리 와가 이래가 우리가 되고 다 대한민국이 되기 이래 했다 이거라. 당신들이 지금 또 이래 오고 있다 이거라. 또 이래서 또 100년 1000년 지나면 당신의 후손들이 또 이랬는데 당신들 올 때 그냥 왔겠네 이거라. 다들 올 때 뭐 가왔다 이거라. 가온 것도 당신 집에 다 있고 이래가 이제 다 준다 이거라. 그럼 그것도 사용하고 있다 이거라. 그럼 그게 또 어디다가 뭐 깨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의외가 또 남을 거다 이거라. 그럼 이게 또 500년 1000년 지나고 나면 21세기 유적지가 발견됐을 때 또 그런 게 나온다 이거라. 지금 박물관에 있는 것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야. 유물이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 이동의 흐름의 삶의 정신문화. 그래, 난 그런 걸 보면서 선생님들이나 이런 데 가서 종종 그래요. 우리 어디든지 좀 체격지었고 까부잡잡하고 좀 이렇다 걔가 저봐 저한테 지금 어디 갈 데 없어 전대 가는 참 뭔가 이렇게 좀 깔리 보는 무시해 보는 우리 이 가치 기준의 척도 가치 기준의 척도를 참 우리 잘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많이 댕깁니다. 그래 그 신호대서가 이래 또 기다려 보면 이 마음이 막 거차지 않습니까? 내가 차 타고 갈 때는 신호대가 금방 바뀐다. 내가 지나가야 되는데 마지막 불 바뀌었다. 좀 지렸으면
길가에 자전거 타고 서가 신호 바뀔 때까지 통 이놈의 신호 기네 이것 좀 말로 참 이거 추운데 참 항정없네. 내가 길에 서가 빨리 지나가야 될 때는 이 신호가 굉장히 길게 느껴지고 차 타고 가다가 신호 밖에 못 넘어가고 아이고 이래 있을 때는 참 신호가 너무 빨리 바뀌긴 해. 또 빨리 바뀌게 돼요. 이 기준의 척도가 어디 있느냐 이겁니다. 진리의 척도가 어디 있느냐. 그래 만일에 내 자전거 문화 때문에 토론 그런 또 있을 때 내보고 자전거 이용자로서 한마디 하라. 네, 그랬어요. 그 차 길의 문화도 그래요. 에쿠스나 좋은 거 타고 가는 놈은 아마 아반떼 그 보고 얘들아 얘가 차 저런 거 끄적은 비켜라 임마 받치면 조심해라 이 시기야. 또 아반떼 타고 가는 놈은 또 오토바이 타고 가는 거 추운데 저 오토바이 타고 이놈의 새끼 임마 조심해라 임마 차 끌기라 임마. 오토바이 타는 놈한테 딱 제가 치라가 타고 다니는 저거 벌벌 떠는 거 자전거 저거 짜스 저라 행편이 꼬라지 정말 저거 아마 이래 다들 이래 보는 문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높이려고 자꾸 높이려고. 유사했다. 첫 마디 묻는 게 뭡니까? 몇 평에 갔노? 니 몇 평에 갔노? 돈을 끌어 못하가 어느 아파트 몇 평에 넓은 데 갔노 이거지. 어느 동네 갔노? 몇 층에? 주변에 좋은 게 뭐가 있노? 이런 환경과 건강에 대한 어떤 정신문화 쪽으로 이 사회의 기준을 두는 게 아니고 네 서는 부의 공간 면적이 네 얼마나 큰데 가노? 참 미안타. 나는 우리나라에는 기름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 이 비싼 노동자의 땀과 눈물로 외화 버는 걸까 퍼주고 기름 사가 와가 나는 기름차를 타고 간다. 내가 달리면은 중금속도 탄산가스도 많이 나오고 대기도 오염 많이 시키고 참 공기를 더럽게 만들면서 나는 참 지구를 오염시키면서 미안한 기계차를 내가 타고 이래 가는 난 미안다. 저 김용훈 선생님은 참 봐라 얼마나 고맙노. 운동하면서 대기 오염도 안 시키고 기름 소비도 안 시키고 참 저렇게 타고 하니까 참 존경스럽다. 참 나는 인터크 참 제시럽다. 나는 기름도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을 소비시키면서 공기 오염시킴 당하는데 참 나는 참 부끄럽고 제시럽다. 저 자유 타고 가는 저 할머니, 저 아주머니, 저 아버지, 저 봐라. 자유 타고 나는 먼저라고 나는 차 가스를 내뿜으면서 왜매 가는 이게 한다. 내가 서자. 나는 빨리 가는 거 아이가. 나는 밟으면 나가니까 나는 서고 지나가서 내 좀 나는 당신 보내고 지나가도 나는 철리 말리 간다. 당신 지나가서 뿡 써놓고 지나가세요. 그 나는 가다가요 서가 이러면 팍 가는데 그네 가려고 신호등 데 서가 이래 차떡 서가 있는데 어떤 사람 가다가 찍 세워놓고 창문으로 손을 까 이래. 나 그 사람 보면 참 가슴이 찌 고마워요. 자, 당신 같은 사람이 좀 더 많으면 얼마나 좋겠노. 전부 다 눈을 부릅뜨고 이때가 싶어 내가 끄집고 막 들어가는데도 막 들어가는데도 막 가는 게래. 어떤 적이 저쪽 오게 되면 요때는 내가 지나가면 되겠다 싶어 지나간 이만은 더 발다가 지나오니까 막 겁나요. 나는 빠른 물체고 저 사람은 느린 사람들이니까 느린 사람 보내주고 내 빠른 가도 충분히 간다 싶어 저쪽 올 때부터 벌써 하면 서가 직세요. 지나가라고. 당신 지나가라고 먼저 가라고. 그럼 가다가 참 보면 그 사람 얼굴이 참 성스럽게 보여요. 문화의 기준, 삶의 기준, 경제의 기준을 어디다 두고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역사의 현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가? 역사. 저는 이런 쪽으로 삶을 쭉 이렇게 돌아보면서 역사는 그런 곳, 그런 자기를 돌아보는, 자기를 찾는, 자기 미래를 맞춰보는 그런 역사의 현장이 참 중요한데, 그나마 이 프로그램에 뭐든 미술학적이든 뭐 고고학적이든 역사학적이든 어떤 이런 쪽으로 이 기대를 걸고 오신 분들은 저는 그런 거 모릅니다. 머무는 곳도 아름다워야 하지만 떠난 자치가 더욱 아름다워야 되고, 후손들이 역사가 평가하여 그 자치가 참 아름다우면 참 좋은 겁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머물 때 개안타가 떠난 후에 막 이런 좋은 게 막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옹이 대도 안 한 사람은 머물 때도 시원찮고 가고 난 후에는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같이 함께 할 때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웠지만 떠난 후 아쉽고, 그때가 그분이 참 이래 좋고 올바랐다, 이것은 참 가치 있는 일입니다. 가치 기준의 척도. 왜 역사에 찾아야 되는가? 존경과 가치 있는 문화를 찾고 정신과 물질을 찾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주변에 있는 것과는 판단하기 저는 혼란스러워요. 자신 없어요.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멀리 역사일수록 그 사실이 거의 정리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살았는가? 그 삶은 가치 있었나 가치 없었나? 역사는 정리해놨지 않습니까? 지금 뭐 이수신의 삶이, 안중근의 삶이, 이승만 대통령의 삶이, 최건세는 아직 조금 혼란스럽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그 삶의 가치 기준의 척도는 아직 좀 혼란스럽습니다. 성공적인 경제적인 어떤 이런 측면도 지금 많이 부각되고 있고, 독재와 어떤 유신과 권력의 남용과 어떤 이런 쪽으로 좀 또 비판이 되고 있고, 이게 지금 박정희 대통령이 가깝기 때문에,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역사가 지금 심판하고 있는 중입니다. 가치 기준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한 30년, 50년, 100년으로 역사 속으로 걸어가면 갈수록 그의 역사적인 사실들은, 역사적인 인물들은, 역사적으로 남긴 여러 가지 정신, 물질 문명들은 거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게 크게 바뀔 수는 없습니다. 많은 지자를 통하여 검증을 거치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역사에서 정리된 것은 우리는 이제 거의 가치 기준의 척도로 삼는데 활용해도 됩니다. 어떻게 살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때는 막 화려하게 살고 가치 있었지만은 지금 거의 평가가 어디 되고 있는가? 그때는 막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지금 어떻게 되는가? 전봉준의 평가가, 최재우의 평가가, 최시영의 평가가 다 지금 거의 정리됐거든요. 그때는 그랬지만은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평가는 어디 되는가? 더욱 빛이 나는가? 더욱 퇴색되는가? 그럼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지금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 내 이 계획이, 이 지금 내일이 도모하려고 하는 이 일들이 지나고 나면은 내년에 5년, 10년, 50년 뒤에는
내가 세안하는 이 비가, 내가 추진하는 이 사업이, 내가 지금 쓰는 이 글이 역사에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가. 이래 생각해 보면 아이고 뛰게라, 어이 나 알란다. 차차. 지금은 좋지만은 지금은 꽃다라 환자가 박수 받고 지금은 내가 하지만은 이거 지나고 나면은 야야야 나는 그거 안 갈란다. 그 자리 나 알란다. 그래. 야 그래 어렵나? 나도 거둘게. 그거 갇힌 일이다. 하자. 선생님 지금 그 힘들었는데요. 괜찮다. 그래도 해야 된다. 이건 해놔야 내년에 10년 뒤에 이거는 옳은 거야. 해야 된다. 지금 내가 도모하려고 하는 일이 이게 옳은가 그런가를 지금 스스로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내가 하려는 이 일이, 내가 지금 도모하는, 내가 만드는 이 단체가 목적하는 이 일이, 이 훗날 후배들이, 훗날 후손들이 이때 내가 해놨는 이 일이 역사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을까? 그러면 이와 같은 일을 앞선 조상들은, 선조들은 하고 난 후에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이건 해야 된다. 힘들지만은 이건 해야 된다. 하자! 야야야. 나 그거 안 한다. 안 한다. 역사는 자기의 나아갈 가치 기준의 척도를 분명히 제시해 주기 때문에 오늘날 사는 우리들이 이 혼란스러운 이 가치 기준의 척도를 잡기가 어렵습니다만 역사 속으로 들어가면 그건 확실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정하는데, 목표를 삼는데 역사는 참 좋습니다. 제가 살아보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저는 이제 전공과 관련된 학교는 나왔기 때문에 주로 야한림 야간학교나 이런 노인대학이나 이런 데서 이제 역사를 통하여 어떤 미래학을 찾아보는 그런 걸 연구도 하고 함께 대화를 나눠보고 또 저도 해보고 여러분 얘기도 듣고 같이 돌로 산으로 다니면서 하는 막 그런 쪽이면 한 11분 모여서 서로 대화를 같이 나누면서 뭐 가능하지 않나 싶어서 한번 시도해 봤는데 참 알맞게 모였기 때문에 이게 돈을 받으면 사게 되면은 그에 대한 가치 기준이 또 설정되기 때문에 돈 15,000원 내고 가봤지만 그 뭐 헛소리 신소리 쭉 깨고 있는 그런 강사인데 아이고 시간도 손해보고 돈도 손해보고 모든 게 오늘 조졌다 해라 치아라 뭐 이런 또 평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평가는 이 무보수로 해야 옳은 평가가 됩니다. 이 보수를 통한 계약을 통한 평가는 좋은 평가입니다. 저는 그거를 체험을 통해가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 이 살면서 가장 소중한 거,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냐? 지금 세상 어떠노? 뭐 내가 나이 조금 들어서는 몰라도 후배들이 때로는 이런 모임에 가면 들어 그런 질문도 해요. 남들은 좋은 세상이라고 하는 건 몰라도 나는 그렇게 안 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 그렇게 얘기해 볼까? 우리가 편리해지려면은 많은 이 자연의 훼손, 파괴, 소비, 낭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걱정이다. 사실 지금 우리
너무 편리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건강도 많이 나빠지고 있고요. 환경도 많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빨래도 초기 때 나뭇잎이나 뭐 짚이나 콩깍대기나 이런 걸 불 떼고 난 후에 제로가거든요. 이 문화라는 것이, 자연에 대한 이 문화라는 것이 지금 그래 하기 어렵습니다만 그래도 그 대원칙 기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들의 선조의 지혜는 나무가, 자, 불 떼는 것부터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현실에 이 바뀐 첨단 과학 시대에 이용할 건 어떻게 이용해야 되고 안 할 건 안 알고 지금 우리 이 문명의 이 길을 쓰면서 어떻게 접목해야 될 것인가. 자, 그것을 찾아봐야 돼요.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 인테리어, 그 다음에 문양, 도안, 사업 아이템 개발은 역사학과 지금 굉장히 지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첨단 대기업에 개발하는 사람들은 아주 역사 고고하는 사람들 자문 고문으로 앉혀놓고 얻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옷에 뭐 이런 뭐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거 아주 비싼 고급자리는 전부 다 옛날 개화에서 옛날 금속 공예에서 그 도안, 문양, 뭐 종표면에 새겨나는 인전에서 많이 얻어내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호는 과거이나 지금이나 동일성이 있습니다. 공통성이 있습니다. 그래, 나무 해가 와가, 나무 구입해가 불 떼입니다. 불 떼는데 그 부엌 구조가, 불 떼는 아구리 구조가 돌로가 황토흙을 발라가 속 그을고 불 떼입니다. 그럼 여자들이 앉아가 부지개가 불 떼입니다. 그 들고 후하기도 하고 뚝뚝뚝 두드리기도 하고 속을 벌리고 공기가 잘 들어가도록 이렇게 하고도 일합니다. 우리 한국의 여인들이 입었던 옷은 지금 옷과는 많이 다르죠. 지금은 뭐 반스라든가 뭐라 이런 옷들이 전부 다 밀착, 피부에 많이 붙어 있고 많이 쪼여 있는 옷을 입고 이 환기, 통풍, 통기가 잘 안 되는 옷들을 지금 우리는 많이 입어 봉헌을 많이 한다고 다시다 그거 이래가 딱 쫄린다. 뭐 여기 다 어른들이 있습니다만 남자들도 이 불알과 이 남거를 많이 좋아주는 반스를 입음을 하여 이 성에 대한 어떤 정력에 대한 강화이기 때문에 바람 들어오고 헐렁헐렁한 이런 편안한 이런 반스를 입으면 뭐 별나 정력 보강이 안 좋다 해가 딱 좋고 항상 신경과 자극을 주는 항상 이렇게 딱 쪼아본 이런 거 입어야 이 정력이 강해진다 이래가 지금 그런 반스를 많이 입고 이랍니다만 여자들도 반스가 딱 붙고 뭐 브라자도 딱 붙고 이랍니다만 과거는 어찌 전부 다 헐렁벌렁한 겁니다. 이 꼬장주 같은 거는 보게 되면 이렇게 밀봉이 아니고 두 천을 이렇게 동계해 놨습니다. 이렇게 볼일 볼 때도 뒤도 이렇게 벌리고 보고 앞도 벌려 보면 다 이렇게 벌리지 뭔가 딱 이런 밀봉된 그런 옷들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정말 다리를 다 빼고 일합니다. 옛날에는 전부 다 훌해가 이래가 까맣게 매보고 프라가 이래가 뭐 척 걸고 이런 치마도 통치마 아닌 다들 그런 거거든요. 그 옷에서 한번 정신문화가 거의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치마는 딸내미 거도 엄마도 한매 거도 며느리도 전부 다 휘휘 묶어보면 되기 때문에 이거 뭐 딱 이런 통이 딱 정해져 있는 바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래 회가 좀 더 당겨 묶어보면 되기 때문에 그럼 좀 길면 좀 당겨 올려 묶어보고 좀 짧으면 좀 내려보면 되겠네. 치마 길이도 내려갔다 올라갔다 마음대로 되고 허리통이 굵거나 작거나 따라가 마음대로 됩니다. 치마 그거는. 지금은 옷은 지품에 딱 맞는 게 입어야 되고 여러 가면 호코 딱 끼우든지 한쪽 딱 장갑보면 자꾸 딱 올리면 딱 맞아야 이게 뭐 얼렁이에 손에 하나 들어간다 이러면 벌렁하게 되면 보기 싫으니 뭐 이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 옷은 누구나 다 입을 수 있는 한복 남자 바지 저고리가 누구나 다 입는 거 아닙니까? 위로가 딱 몇 번 가부띠 딱 몇 번 하면 다 입는 거거든요.
옷에서부터 문화가 많이 다른데, 이래가 불 뗄 때 그 앉아있는 그 모습, 불 탈 때 그 화기, 열기가, 이 여자 딱 앉아있으면 부직 안에서 누가 보는 사람 없기 때문에 앉아가 부직게 불 떼고 있으면 그 안에 있는 속꽃, 꼬장주 몸빼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불타는 황토가 뜨거워지는 돌이 닳아서 내뿜는 여러 가지 유익한 열선과 광선과 이런 것들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아랫도리, 배 부분과 여근 근로, 허벅지로 많이 받습니다. 그게 건강에 굉장히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시력이 떨어지는 사람들, 눈 안 좋은 사람들, 아침에 동력이 해 뜰 때 이래 눈을 이래 껌뻑껌뻑거리면서 꾹꾹 눌리면서 문질러 주면서 이러면서 힘을 줘가 하면 눈이 붉어, 이거 붉은 해를 보고 턱 이렇게 해보십시오. 눈이 환히 밝아지는 게 굉장히 시원하니 좋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하게 되면 시력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거의 뭐 0.4, 3까지 내려가는 사람도 0.9, 1.0까지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 적외선이 사람 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다가 만일에 옷을 가볍게 입고 만일에 문지르면서 태양 광선을 피부와 접촉을 많이 하면서 참 이렇게 되면 이건 참 좋고요. 지금도 그 눈병에 뭐 안과에 가게 되면 마치고 갈 때 보면 그 앉았다가 조금 그 앉아 이제 앉아가 전구불 벌게 나온데 앉아 눈 끔뻑끔뻑거리고 이러면 그거 이래가 한참 일 하다가 조금 바로 그 적외선인데, 전기가 내뿜으면 적외선은 태양광선의 적외선에 비하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조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나 그 부직기가 불 때 되면 얼굴도 벌게지고 안 그렇으면 그 우리 어릴 때 그 엄마 불 때 줄라니까 불 때 주면 얼굴이 벌게, 그게 나무가 탈 때 내뿜는 진토스라든가 여러 가지 그 효과 이런 것들이 몸에 많이 들어오면서 흙이, 돌이 뜨거워지면서 내뿜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열로가 이제 음식을 하고 들어가서 방을 덮이고 이러죠. 여러 가지 효과를 내죠. 그러면서 그 방구들 위에, 흙 위에 그게 누바가 턱 자고 나면 그렇게 고된 일을 해도 아침 일어나면 몸이 확 풀리는 게 참 좋죠. 이는 여성들이 냉하라든가 냉증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임신이나 이런 건 잘 되고 하에도 성장이 잘 되고, 그 임신한 여자가 배를 이렇게 내놓고 무겁게 이렇게 앉아가 방석 세그디가 뚜뚜뚜 많은 방석에 떠 앉아가 부지게 불 떼고 나면 그 안에 있는 그 아기가 그 뜨거운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을 잘 받으면서 태아의 성육과 건강성이 엄청 좋아집니다. 또 진료를 통하여 그 적외선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주 세균과 병균이 거의 다 죽으면서 굉장히 강해지고 건강해집니다. 안 놓고 난 뒤에 좀 덜 아물어가지고 좀 이렇게 안 좋게 할 때 그 미역국 많이 먹고 철분, 칼슘 많은 거 많이 먹고 난 뒤에 불 몇 번 떼고 나면은 아주 몸이 맑아지고 가벼워지고 좋습니다. 빨리 회복됩니다. 그 불이 갖고 있는 돌과 흙이 뜨거워서 내뿜는 그 바이오, 지금 과학적으로 연구해 본 것 굉장히 유익한 게 많은, 증명이 많이 됩니다. 이 때문에 요즘 돌 침대가 나오고 황토방이 나오고 황토 물에 담갔다 건진 황토 반스니 황토 뭐 옷이 뭐 이래 전부 다 그 에컷에서 지금 새로운 아이디어 개발 상품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그거는 상품으로 고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생활 문화 속에 그게 우리들 속에 그게 돼 있었거든요. 이러면서 그 재를 모아가 이런 큰 독에다가 재 퍼여가 물 부어가 해가 그 물 따라가 거기다가 빨래 담가 놨다가 금방 하면 안 되고, 그 뭐 바쁘니까 그거 뭐 쫙쫙 이래가 푹 뭐 하루 좀 담가 놨다 건재가 뭐 치대가 이래가 했고 나면 잿물, 이 재가 식물이 타는 재는 이 알칼리성이거든요. 물 담가면 알칼리가 우러나기 때문에 이 보통 때 끓는 것이 우리 몸에 있는 내뿜는 땀과 지방질 속에 먼지가 묻어 굳어져가 이래가 된 게 때이기 때문에 그 때는 기름기가 있기 때문에 알칼리성 속에 담가 놓으면 이게 녹아서 풀어집니다. 그러면 치대가 떠나면 아주 독한 때는 빠지거든요. 아주 깨끗하게 하얗게 안 됩니다만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됩니다. 건물에 머리도 감고 있고 이러면 물이 오염 안 되거든요. 이래서 그 재를 건져가지고 또 뒷간에 모아 놨다가
밭에 갖다 이렇게 뿌리니까 거름하니까. 자, 나무가 불때가 에너지 이용하고 잿물 울가가 빨래하고 남는 재는 또 퇴비해가 밭에 나가 거름 작물 떼고 그게 또 식물을 가꾸거든요. 획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주고 다시 또 자연에 유익한 것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문화가 생활이 다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것처럼 그런 생활에 사용됐던 도구들이 그런 생활에 벽에 걸렸던 그림들이 그때 썼던 물건들이 그 시대의 문화가 지금 오늘날 시대 문화하고는 어떤가 역사를 한번 그래야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우리들은 지금 합성세제 뭐 하이타이 어떤 이런 거 린슨이 샴푸니 뭐 이런 거 머리 감고 세탁 빨래하는데 기계가 돌리고 전기 에너지가 밥솥에 밥에 제끼고 막 다 냉장고가 있고 이 잔장 문화에서 냉장고 문화 가고 난 뒤부터 이 음식물 소비 같은 이런저런 것들이 지금 대단하거든요. 내 마누라도 제일 지금 내가 사이가 안 좋고 지금 자주 싸우는 게 이 냉장고 때문에 자꾸 싸웁니다. 한 3일 어디 가보고 난 뒤에 또 내가 뭐 또 밥에 묻다 보게 가면 내 마누라 그럽니다. 냉장고 DB 없다. DB 오지 마라. 그러면 한 3일 내가 살림사 하려면은 이 검은 비닐을 봉투가 또 문제고요. 비닐을 봉투를 뽑아보면 뭐 전구지가 뭉개져가 막 물렁물렁하고 호박이 막 곰팡이에 비가 막 그 아까 애동 호박이 막 탁 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올 때 신문지 깔아놓고 쫙 피해놨다. 니 좀 봐라. 이래 해야 되나 막 이걸 그냥 막 처리해야 되나. 야, 내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니 비닐 봉다를 검은 데 들이라 사과와가 일부분 묶고 또 두 번째 묶고 하다가 남으면 자꾸 열어놓거든요. 뒤로 가고 동개지고 그 밑에 있고 막 밑으로 밀레보고 막 서랍 빼다 보면 막 그러고 이 냉장고도 자꾸 높여가 막 이거 막 딴 거 막 이런 거 막 문이 막 이런 것들이 하니까 막 문 여무고 막 넣을 정도로 꽉 들어있다 보니까 그 밑에 찡겨 있는 거 뒤에 밀레가 있는 거 이거는 막 머릿속에 그거 뭐 한 몇 봉다리 내가 볼 때 100봉다리 넘어요. 그 천재인 다음에 그 다 기억하겠습니까? 저 속에 투명 눈도 아니기 때문에 저쪽에 뭐들은 다 비다르니까 이게 막 뭉개지고 곰만 지고 막 어떤 식물이 물이 질 나와보고 막 이래 되는 거라요. 세상에 어머니 막 줘야 되겠지. 또 올 때 좀 되면 또 이 나이에 나도 밖에서 제일 많이 지는 놈이 또 여자 또 이것 갖다 조지면 또 한 사람 말 안 하고 되겠나? 야나 막 치아 정해 삐순다만 이 우리 그런 거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살아왔던 거. 지금 양동마을에 가보면요. 뭐 다른 거 이런 느끼는 것보다 그 방 한번 봐요. 방의 크기가. 키 큰 사람은 누바가 발 그 벽에 대면 머리 그 문지방에 닿을 정도의 방 크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방에 아마 요즘 사람 한 30평에 사는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살림 쉽고 조선시대 그 정이품, 정삼품 살았던 집에는 가면 아마 그런 집이 한 5채 있어야 살림 다 좌였고 그래도 몸 들어갈 자리는 없지 싶어요. 어떤 방은 농 하나 못 들어가가 아마 토불까 농을 3동가리 내야 봐 엿보면 방 하나 꽉 차고 끼고 방은 뭐 전자제품 뭐 한 방에 때려였고 또 뭐 침대 그것도 동가리 내가 2방에 침대 엿보는 방도 꽉 차고 끼고 그래서 아마 지금 한 30평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살림 다 꺼내가 출입기 싣고 가면은 아마 조선시대 정삼품, 정오품 그게 이런 높은 이런 정경부인 살았던 그런 집도 아마 3채쯤 돼야 방에 다 엮고 그래도 저 들어갈 데는 없어. 이제 어디 들어가 사노? 마다 새로 또 하나 지어야 되겠네.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 높은 뱃을 했던 사람들도 그럼 어떻게 살았는가? 방 크기 보면은 지금 우리는 왜 이렇게 살림을 많이 갖추는가? 농문 열어보면 그저 막 옷걸이에 막 빼다지에 막 말꾸리에 막 그러는데 아이고 부산 일요일날 뭐 결혼식에 가야 되는데 또 친구들 뭐 입고 와가 또 그렇게 살겠네. 뭐 입을 옷이 없노 이거 뭐 입고 이것도 야 그 옷 그 중에 그냥 맞는 게 없다 이거. 야
그럼 우리 선조들은 어떤 공간에 있어? 그래 양동 마을에 가서 그 방을 보면서 참 옛날 사람 고생 많이 했겠네 그거 돌아보고 나오는 사람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나는 이래 살아도 될라? 지금 우리 집에 저래 놓고 내려 되겠나? 역사를 보면서 이거 고생 많이 했겠다 힘들었겠다 저래 고구멍 같은 방구직에서 뭐 했겠노? 아이고 답답해라 에라 퍼뜩하자 이런 개념인가? 아니면은 저런 품이 있는 저런 높은 부자 그때 그 정도 때쯤에 그 땅도 노비들도 종도 많이 거느리고 대단한 신분이거든요. 그런 신분들이 안방이 그런 신분이 사랑채가 저러면은 그게 뭐 놔놓고 했을까? 지금 뭐 농이고 뭐 가구고 뭐 이런 거 사가 그저만 한 5년 10년 대뻔하면 다 거다 내보고 부채가 내보고 막 부채가 내보고 또 사가고 또 사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 그 어른들은 문갑 하나 놔놓고도 바짝바짝바짝하게 닦고 털고 뭐 하나 놓고 난 뒤에 지금 여기 경주 신라문 나오네 지금 한번 보십시오. 난 이거 키우고 있는 꼬라지 한번 보십시오. 예? 행사한다 그러면 이게 5만 원짜리고 뭐 8만 원짜리 때문에 이런 걸 10개 20개 받아와가 이번 그거 있다가 여자들도 우울우울 걷고 남자도 우울우울 걷고 합니다만은 불교 문화 생명 문화는 하고 있지만은 난 이거 키 하나는 한번 보십시오. 이 난이 계속 없는데 더러운데 시집와가 이렇게 불쌍하게 좀 다 줘가거든요. 예? 그러면 여기서 천없이 떡깨고 죽깨고 뭐 이유는 나는 신라문에 요새 최근에는 이런 꼬라지 보고 참 싫어요. 너희들 인마 저 생명체 하나도 너 물조가 옳게 짓대 가꾸지 못할 정도 되면 여기서 뭔가 찍어내고 만들어내고 찝어가 이래가 주고 돌리고 기리고 비추고 뭐 너희 한 만 너거 뭐하는 너겨 난 하나도 못 살래가 저래 다 죽어가 이빨이 죽으면 뜯어내고 죽으면 이래가 이래가 죽도록 차라리 죽도록 하지 말고 남 줘 빼라. 너가 죽도록 놔놨다가 나 다 죽으면 갖다 버리는 그렇게 못되게 그래 아깝기는 하고 키우지는 못하고 죽도록 기다리고 있는 이런 건 문화가 아니다. 너 자신 없으면 밑에 무지개 꽃집 갖다 줘 빼라. 암만 캐도 안 돼요. 허락 안 해주는 건 몰라도 내일날고 죽을 때까지 아마 여기 하야에 떠갈라 다 죽으면 아마 치아 볼 겁니다. 하야에 말라 다 죽으면 나눌 필요 없으니까. 저 귀한 생명을 가와서 지금 절하고 있거든요. 이런 방에서 우리가 교육이 아무리 죽겠고 유임을 많이 돌리고 많이 비추면서 해본 뿐에 실천 안 되는 교육은 참 가ชั้는 게거든요. 오늘 여러분 점심시간에 밤 내놓고 뭐가 보게 되면은 당장 가정과 삶의 질을 많이 알 수 있습니다. 뭘 사왔는가? 젓가락이 뭔가? 컵이 뭔가? 참 의식주 문화를 보면 사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정말로 역사와 만나서 그 방이 작아서 불쌍하다 참 고생 많이 했다 하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환경을 나무를 적게 불 떼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가 방이 크면 불도 많이 떼야지. 방이 크면 자꾸 또 많이 갖다 놔야지. 많이 갖다 놓고 많이 갖다 걸고 많이 불 떼고 하려고 그러면 자꾸 이래 되니까 아마 환경, 생명, 에너지 모든 금금절약, 금속 이런 아마 문화가 몸에 배다 보이 이런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으나마 그 능력을 활용하지 않고 금금절약하여 정신문화 개발에 책 읽고 글짓 읽고 글 쓰고 이런 정신문화 능력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지금 요즘 사람들은요 이 정신문화 개발에 투자는 많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자꾸 뭐 이래 걸고 뭐 하고 자꾸 외모에 집도 크게 많이 갖다 놓고 하면 내가 걔한테는 것을 과시하려고 일을 합니다. 어제도 아닙니까? 저 뭐 영어로가 가득 돼가 그 아파트 그 501호실에 갔다 왔습니다만 저는 건물 이름 잊어뺐습니다. 이름이 워낙 길고 뭐 영어로 복잡하게 이름을 지어놓은 아파트라가 모르겠어요.
그 뭐 무궁화 걷든지 안 거나 뭐 햇빛 걷든지 안 거나 뭐 반딧불 걷든지 우리말 고분 걷든 천지백갈인데 아마 그러면 그 아파트가 천하게 보이는 모양이죠. 가능하면 영어 고상한 이름들 갖다가 뭐 그린베일이니 뭐 프리지오니 그다음 이래가 자꾸 그런 이름을 써야 야 그거는 현대 첨단 고급 아파트 이런 좋은 아파트다 아마 이런 느낌이 우리는 벌써 들거든. 그렇게 선호하고 그렇게 소비하기 때문에 회사는 또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회사 질 때리는 거, 기업 질 때리는 것은 소비자가 질 때려야 되지 저들이 질 때리면 안 됩니다. 거의 한 60여 평 되니까 대단하더라고요. 막 음식도 대접은 막 엄청 하더라고요. 사람 8개서 먹는데.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다 돼가려고 할 때 내 마누라가 또 째비는 걸 내가 참아가면서 또 한마디 했어요. 일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갈 때 됐을 때 뭐 하나 이런 사람 될란가 모르다마는 이 집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아름다운 귀한 자랑할 거 있으면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니면 구입한 아니면 손수 만든 그런 일은 있으면 하나 보고 가고 싶다. 보통 집에 놀러와 이렇게 내 부부가 와가 이렇게 초빙대가 이렇게 회식을 하고 가면은 묵고 막 가고 뭐 일할 게 아니라 뭔가 이 집이 갖고 있는 귀한 무슨 문화가 있으면 하나 자랑 한번 해보소. 하나 보고 가겠다. 뭐 이래 골동품이나 뭐 이런 그림이나 뭐 하나 조상으로 받았거나 한번 구입했거나 뭐 이래 아끼고 있는 거 하나 없는겨. 아이고 뭐 그래도 하나 내놔 보소. 그걸 난 마지막 하고 보고 가는 게 있다. 그 아니면은 냉장고를 다 꺼내놓고 한번 보고 가기나 한 2가지 중에 하나 한다고 했어요. 좀 악취미가 있어가 난 그런다 이거. 아이고 냉장고 보면 안 되고 그럼 뭐 하나 없는 게 이렇게 아이고 없습니다. 적은데요. 그거 보이. 그건 아니라. 그러면은 처음부 다 돈 주고 최근에 사나는 막 장래기 그런 거라. 돈은 많이 줬던 그런 것들란 말은. 그래 정신문화가 없어요. 그 집에 아무리 60평짜리 아파트가 느리고 501호에 그런 영으로 그렇지 그런데 막 다 들어갈 때 보니까 또 우리는 두 번 못 들어가겠어요. 들어가는 때도 보니까 뭐 바가 또 열려야 또 들어가지. 뭐 바가 안 열리면 들어가니까 인터가 막 내려가 있으면 못 들어가는 기라. 그래 이거 왜 하노? 그래갖고 뭐 스포츠 나서 이거 뭐 없는 사람은 눌러가 이거 못 들어 올린 사람은 뭐 어디로 들어가야겠네. 또 어디로 들어가야 되노? 이래가 또 택시 타고 가고 택시 기사가 여 내려가면 걸어가서 막 걸어갔다. 가보니 또 문이 더 있어가. 그럼 몇 번 눌러야 또 열리는데, 또 못 열려. 그래, 이거 안 하겠다. 내 마누라 휴대폰을 거니까 해가지고 몇 번 누르라 하더라고. 근데 누르니까 또 열리더라고. 또 들어가니까 또 예배타 또 눌러가 또 올라가니까 또 문에 또 들어가니까 그냥 뭐 두드리고 여니까 눌러주니까 열어주더라고. 몇 개를 그었지. 봐 들어야 차 들어가지. 들어가야 또 바깥 윈도우 그 문 여는 거 들어가야 또 복도 현관을 들어가지. 엘리베이터 탔지. 또 아파트 문 열어 들어가지. 인터가 첩첩이 구중궁구를 뚫고 들어가가 난 나올 때 그냥 피곤하다 했어요. 피곤하다. 정신 문화가 없어서. 안 가면 내가 그랬어요. 그럼 주인이 그러면 노래를 한번 해봐라. 비줄 것도 없고 먹는 건 먹었다마는 뭔가 이래 정신 문화를 얻고 가야 되니까 그럼 춤을 한번 추든지 노래를 한번 부르든지 뭐 악기를 하거든 꺼내가 한번 튕가 보든지 한번 해봐라. 아이고 그런 거는 못 빼가지고 노래라도 송아지라도 한번 불러보소. 아이고 다음에 하시든. 예, 그럼 난 50점 빠고 못 줄다. 그 묵었다마는 이 먹는 거는 뭐 천지백가라니까 돈 주면 사물 때도 많고 이거 뭐 먹으라고 내가 온 거 아니니까 묵지 않고 이 정신으로 생각으로 이 집의 강력한 느낌으로 하나 받아서 오랫동안 간직할 그걸 한번 보고 싶는데 없나고 내가 아만캐도 없는 기라. 그럼 50점이다. 빵점 아니고 오늘 음식은 많이 했으니까 일어나왔습니다. 정신문화들이 없어요. 큰 넓은데 피아노도 갖다 놓고 막 되게 해놨어요. 오늘 역사의 현장 절과 그래서 지금 저는 남산이나 이런 절터나 이런 데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중히 봐야 됩니다. 신라의 절터에 가보면은 그 유적 발굴 현장에도 가보게 되면은
전부 다 초창기 때는요, 이 건물의 안에 절대적으로 많이 차지하는 게 전부 다 진리, 깨달은 자, 성자, 곧 이름하여 부처님을 모시는데 온 전력을 다 쏟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불전이 있다, 안 그러면 무슨 법당이 있다 이러면, 그것도 개념이 옛날 불전에서부터 제가 이름이 자꾸 많이 변적되어 옵니다만, 주로 안에 보면 부처님을 참 잘 모시고 사람이 앉을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밖에서 어디 괴부를 걸었거나 안 그러면 밖에서 머리에 예를 올리고 이런 무슨 행사를 했는 것 같아요. 그 안에서 어디든지 정성 들여가 건물을 이쁘게 지으면 그 안에 정성을 다해가 우리는 배워야 한다, 우리는 존경해야 된다, 우리는 본받아야 된다. 이래서 부처님 모시는데 전력을 다했어요. 부처님의 정신 혼을 모시기 위해가 탑을 세우는데 온갖 정력을 다 기울였어요. 지금 요즘 절에 가보면 자꾸 부처님이 머무는 불전의 개념은 자꾸 약해지고 있고, 스님들이 거처하는 집들이 자꾸 커지고 있어요. 식당 건물이 커지고, 그들이 잠자는 요사체가 커지고, 그들이 모욕하는, 그들이 차 마시는 이런 데 가보면 좋고, 여뭐 진흥사도 가보니까 어느 종모는 스님 그 요사체 가보니까 이런 굵은 이상한 나무들을 어디서 수입했는지 어마어마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리고 우리 옳은 불교의 문화가 참 있던 우리 신라의 옳은 정신이 있을 때는 절터에 가보면 부처님이 머무는 곳이 중심이라요. 그게 80% 90%라요. 스님들이 거처했던 요사체라든가 스님이 거처했던 이런 공간들은 찾아보면 큰 건물이 없어요. 전부 다 금당, 동금당, 서금당, 공부하는 강당 이런 것들인데, 지금 절에 좀 최근에 막 발전되어 있는 데 가보면 강당이 없어요. 강당이. 스님들 공부하는 방이 없어요. 신라불교는 보면은 평지든 산지 가람이든 간에, 특히 산지 가람은 막 그게 참 비잡아서 못했겠지만, 평지 가람 보게 되면 중문에서 부처님의 정신 모시는 당탑이 있고, 그 다음에 불전이 있고, 반드시 강당이 있어요. 그 뒤에는. 공부하는 기라. 공부. 반드시 설법인이 있고, 그래서 강론, 공부를 하는 기라. 대학에도 도서관 건물이 중심에 가장 편리한데, 자료가 모아져 있으면 그 대학은 유명한 가치 있는 대학이고, 도서관 건물이 기티에 멀리 찌찌찌하게 구지게 처박혀 있고, 도서관 건물이 학생들에게 베풀지 못하면 그놈 대학은 우구탑으로 도막 끌어 못 오지 안 되는데 연구하는 기풍이 없는 게요. 대학에 가보면 도서관 건물이 중심에 가장 편리하게 쉽게 올 수 있는 곳에 해가 그게 밤 24시간 불이 휘황 찬란하면, 야, 저서 자로 꺼내가 저 새가 공부를 하는구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이 느껴지고, 도서관 건물이 어디고 계획 중이다 이래 되면 그거 좀 잘못된 기라. 지금 신라 건축에 가보십시오. 절대적으로 차지하는 것이 강당입니다. 황룡사도 그렇고 가문사도 그렇고 어디 가보십시오. 전부 다 강당이 반듯하게 부처님 뒤에 딱 있는 기라. 불전 뒤에 딱 정통으로 그거 있거든요. 그러면 저 앞에 부처님 계신다, 저 앞에 부처님 계신다. 우리도 성불해야지, 깨달아야지, 도를 진리를 알아야지, 성불해야지, 열심히 공부하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보면 스님들이 생활하고 식당이고 밥 먹고 했던 이런 요사체 건물터가 그거 없어요. 가문사도 가보면은 지금도 아직 그럼 스님들 어디서 살았을까? 아마 허죽죽죽하게 아마 뭐 초가집이나 안 그러면 뭐 이런 약한 집 지어놓고 사다가 막 허물어져가 없어졌길래 그런 큰 주춧돌도 큰 절터 없지요. 지금 황룡사에도 보면은 스님이 거처했던 요사체 건물터가 지금 없어요. 아마 단밖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행랑 안에는 보면은 전부 다 불전들만 배치되어 있지 스님들이 거처했던 건물지가 없어요. 그럼 아마 단밖 같아. 그게 아마 부처님 모시는데 좀 이래 검소하고 낮고 좀 초라해도 부처님에게 누를 끼치지 않으려고 아마 단밖 같에 허술한 은거처를 짓고 아마 거기서 밥에 먹고 잠자고 공부하고 그저 눈만 뜨면은 들어와서 성수하고 부처님 닦고 공부하고 경전 읽고 수행하는 아마 이런 중심 문화였지 않겠는가. 전부 다
수행 공부하는 그런 공간들만 행랑 안에 그런 것들만 가득가득 다 맞는데 있지. 부처님과 관계없는 그들의 생활 공간들은 행랑 안에 거의 없어요. 지금 신라 한창 불교가 원효가 있고 의상이 있고 자장이 있고 율사가 설정 이런 데 가보면 그 당시 때 만들어진 절을 보면 그런 거 없어요. 아마 나는 바깥에 어설프게 지어놓고 했기 때문에 반듯한 주춧돌이나 큰 정비된 정형화된 그런 터가 안 나오지 싶어요. 지금 한번 가보십시오. 불전이 크고 번쩍거리는가? 그들의 생활 공간이 크고 번쩍거리는가? 그래 아마 석가열애가 처음에는 머무는 것을 참 싫어했다는 겁니까? 여름에는 나무 그늘도 충분하고 겨울에는 동굴 속에나 부잣집 정자도 다 충분하다. 우리 공부하는데 내가 머문다 하여 좋은 집 짓지 마라. 불사하지 마라. 그런 돈 있으면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병든 자를 더 나눠줘라. 더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 도와줘라. 우리는 자리에 앉으면 그거 공부할 수 있지 않냐 이거라. 우리가 앉는데 꾸밈이 뭐가 필요하냐 이거라. 불사, 절집 지는 것을 참 싫어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습니다. 그러다가 말년에 마가다국의 빈비사가 국왕이 최초로 지어준 대나무 숲 속에 참 아담한 집 하나를 지어놓은 것이 그 중림정사가 최초의 가람입니다. 우리 남산에 들어가 보게 되면 대나무가 많이 있어요. 곳곳에. 대나무 나타나면은 탑 무너진 게 있고, 대나무 나타나면은 주춧돌이 땅에 넘어져 있어요. 아마 우리 신라인들은 남산에 민중불교를 막 일으키면서 내가 머무는 데가 여기가 바로 중림정사다. 내가 머무는 데가 바로 중림정사다. 여기가 부처님이 머물렀던 부처님 계셨던 아마 이런 개념을 얻어오기 위하여 대나무를 심고 부처님 모시고 지는 그저 허죽죽한 초가지 운박집 하나 지어놓고 그들 앉아가 부처님을 바라보면서 참 아마 이렇게 했지 싶어요. 그래 이 환경, 소비, 그래 이 불교 문화가 생활에 접목되어서 실천이만 된다면 저는 너무 좋지 싶어요. 이 불가에서는 규율을 잡고 질서를 잡고 막 모든 것들을 하는데 최고의 그 방편으로 식사, 밥 먹을 때 합니다. 바로 공양을. 그래 그 의식 중에서 제일 까다로운 게 힘든 게 몸에 배면 막 아무것도 아닙니다만은 몸에 안 배인 사람은 참 싫어하고 뭐 친다 그거 막 되게 막 겁내고 두려워하는 게 바로 그 불가식 식사법 바로 공양을 싫어합니다. 요즘 이 시원찮은 수행 안 된 중들 보면 그 바로 공양 안 하고 식당 가가지고 좀 다 안 합니까? 부패식을 그래 안 합니까? 절충에 하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불교 학생이 할 때 방학도 안에 연수 가서 공부하게 되면 스님들이 꼭 식사는 바로 공양이 돼. 다른 뭐 교육이나 뭐 강의나 뭐 경전 해석이나 이런 거 그거 많이 필요 없다. 밥 먹는 거 하나만 옳게 배워도 된다. 지금 가만 보이 그게 참 쓸데없이 우리 참 예미기라고 그런다. 우리 집들이라고 한다 싶은데 가만 보이 그게 맞아요. 뭐 경전 해석이니 연불 마야고 뭐 절 마야는 그게 아니고 밥 먹는 거 하나만 옳게 배워도 불교는 아는 것이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밥상 문화가 없거든요. 아버지 저기 앉고 이래 가족들과 형제들이 둘러앉아가 같이 먹는 이런 밥상 문화가 지금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 음식 먹는 그 속에 예절 문화가 막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술 마시는 것도 뒤에 도자를 안 씁니까? 주도. 술도 도 있게 마셔야 된다. 주도.
지금 주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술체가 자빠지고 엎어지고 뒤엎고 사오고 매가지 지고 지금 난리 나가 있고 지금 이래 있거든. 주도. 도에 따라 술도 마셔야 된다. 해야 되는데. 그래, 절에는 가면 바로 공양, 식사 때가 되면 부처님을 참매하는 새벽 저녁 예불 시간에는 범종을 치지만 이 밥 먹으러 오너라, 회의한다, 전달사항이 있다 이럴 때는 그 예불에 사용하는 범종은 절대 안 칩니다. 또 새시대 같은 이런 거, 양피 같은 거 반자락 해요. 그걸 걸어 그걸 칩니다. 소리가 다릅니다. 반자를 울려서 갑자기 필요하면 또는 식사 시간, 공양 시간 알리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리를 울리는 것도 이 격을 달리 했습니다. 가면은 크다란 방에 둘러앉지요. 그러면은 이 낮은 아주 범람이 약한 스님들이 큰 스님들의 그 밥그릇을 가져와 이렇게 전달합니다. 그럼 밥그릇 4개 수저, 그 다음에 그릇 닦는 그럼 깨끗한 수건 하나, 그 다음에 보자기 여러 대 있습니다. 그럼 보자기 풀어가 탁 놓고, 그 다음에 그릇 닦는 수건은 무릎에 탁 놓고, 그 다음에 수저 내고 그릇 4개를 착착착 4개 딱 놓습니다. 그러면 밥 배식하는 아주 공부하는 어린 종들이, 사미들이 가 들어옵니다. 맨 먼저 이제 천수, 물이 들어옵니다. 물 그거 부어줍니다. 그 물과 그릇을 다 한 번씩 헹굽니다. 헹가가 다시 원래 그릇에 갖다 놓고. 그 다음보다 이제 밥이 들어옵니다. 밥이 쫙 돌아갑니다. 그럼 두 번째 밥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적으면 지가 더 받고, 많으면 간복 드러내고 그럽니다. 밥이 모자라해가지고 돌리다가 막 몇 킬로 떨어져 뺐다 그러면 밥 간복 하면 끄덕거리고 자기가 좀 적게 먹고 막 드러냅니다. 먹을 만큼 조절합니다. 그 다음에 반찬이 보통 한 4가지쯤 이래 됩니다. 그러면 이래가 놓고, 그 다음에 국물이 있는 국이 좀 나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돕니다. 그럼 준비가 딱 되게 되면 죽비 딱 치고 밥 딱 들고 심경이나 뭘 이래 딱 외우고 식사 시작됩니다. 아주 질서 있게 참 먹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있습니다. 법통이 있습니다. 왼쪽이 높은 어른입니다. 높은 어른은 여기에 탁 앉고, 그 다음에 다음 쫙 앉아가 맨 가에는 밥 식사하는 중에 제일 막내가 옆에 앉습니다. 그러면 맨 끝과 가장 큰 어른이 같이 일앉지요. 양옆에. 자, 근데 항상 옆을 보고 모아야 됩니다. 내 옆에 어른이 다 묵었는가 덜 묵었는가 이렇게 보고 모아야 됩니다. 만일에 옆에 선배 어른이 덜어 묵고 있는데 지가 먼저 다 비합본하면 큰일 납니다. 이놈의 자식. 응? 어른 이빨이 나빠가 소화력이 약해가 천천히 묵는데 지 점 닦고 먼저 그다 닦아 묵고 바짝 안 묵나 밥도 옳게 못 묵는 게 늙으면 죽지 왜 꾸물꾸물 계산노 이런 뜻으로 부담과 압력을 주지 마라 이거지. 응? 지가 아무리 이빨이 좋고 잘하더라도 아이고 선배님이 저래 밥 먹는 속도가 느린 거 보이 씹는 게 우물거리는 거 보이 치아가 안 좋은갑다 한갑다 걱정하면서 봐가면서 천천히 그어서 추락하는 속도만큼 마차가 먹습니다. 마차 안 먹고 절대 지가 먼저 다 먹고 옆에 아이고 저 다 먹고 내 혼자만 남았구나. 아이고 저 다 먹고 좀 나을 뻔뻔히 보는데 이 남았다 막 난가버려도 그렇고 막 아무 때나 집어버려도 그렇고 참 부담 좀 만들어요. 어른이 천천히 잡수도록 걱정 말고 전혀 잡수십시오. 저희들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천천히 먹을게요. 걱정 말고 편안하게 자십시오. 사실 어디 식사하러 가가지고 젊어서 바닥 딱 먹고 더덕더덕 해가지고 뭐 이런 물 마시는데 뭐 이런 설거지하러 그릇 갖다 줘보고 하는데 많은 게 퍼뜩 안 먹고 어른들 굉장히 부담되는 소리거든요. 그럼 좀 해봤지. 그러면 욕심 많고 또 막 이렇게 빨리 먹지도 마면서 많이 받아가 꿈을 또 떼어 있는겨. 이래 뻔하면 그게 부담 다음부터 가면 아이고 막 먹었대 그 언제 잡숴서 난 먹었다 잡숴서 그러면 그래 좀 해봤는겨. 나는 아까 먹어가야 그거 자꾸 늦게까지 먹고 남았는데 먼저 먹고 뭐 굴리글 사는 그게 보기 싫어가 좀 해봤습니다.
그리 불가에서는 그런 고통을 줘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항상 선배가 묻는데 마차가 묻고 하다가 선배가 마지막 남아가 싹 다 먹으면 탁탁탁탁탁탁탁탁 끝나는 게 순간적으로 쫙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선배들이 먹는 거 봐가면서 한두 덩그리 남겨놓고 천천히 조절한 먹에다가 딱 끝나면 싹싹싹싹 떨어지거든요. 참 아름답습니다. 쫙 떨어져. 만일에 먼저 잘못돼가 먹고 있으면 버려두면 스님들은 그런 거 없습니다. 법들하기 때문에 교육가가 잘못 끓여대게 되면 지단한 죽비가 딱 가오면 벌써 어깨를 왼쪽으로 대줘야 됩니다. 이래 척 대면 힘있게 장작끼비 피듯이 이래가 세 방 맞고 나면 멍이 희풀이 들 정도로 후에 때려줘. 왜 뭐 스님들은 아기 때문에 안 그랬지만 우리 교육 들어가면 잘 모르고 막 깜빡해가 막 다 먹으면 그러면 와가 딱 대면 이래가 막 힘있게 때려줘. 그게 법도입니다. 그래 먹고 나면 이제 물이 도옵니다. 그럼 반드시 무나 김치 쪽 이런 질긴 걸 하나 남겨놨다가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럼 그때 물 들어오면 그거까지 저까지가 찝어가 행주해가 막 닦고 막 합니다. 해가 이래가 막 먼지를 이래하면 김치가 하얘지고 무 쪼가리 하얘져 버리죠. 그럼 그 마지막 그거 참 많이 해본 사람은 그 맛이 또 기찹니다. 물에 씻긴 그 김치 쪼가리 하얀 거 그걸 마지막 참 먹고 그 다음에 헹가는 물을 다 마시고 참 하면서 또 헹가가 먹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 깨끗해지죠. 그러면 수건가 싹 닦아가 그냥 닦고 이래가 딱 닦아가 건조가 되면은 착착착착 동개가 닭개가 딱 묶어가 딱 놓는 게 다입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그 헹갔던 물을 그거 닦기 전에 헹갔던 물을 거두습니다. 그다가 큰 스님 앞에 그 물 바게수를 가옵니다. 보고 턱 들여다보고 그러면 들고 나가면 이제 끝이고 만일 보고 고개 흔들게 되면은 잘못됐다 이거지. 그 물이 얼굴이 비칠 만큼 밥 30명 50명 먹고 난 후에 자기가 국물이나 물 받아가지고 이래가 무시쪼가리가 식가가 행가가 다 먹고 난 뒤에 마지막 천수 난간하는가 행가가 그 물 다 받아왔는 거를 보고 그게 고추가리나 밭대기나 뭐가 이래 없어야 됩니다. 그 뭐든 뭐 잠문 이래 뭐 우리 주중 하든지 안 좋게 되면은 옆에 있던 죽비 들고 큰 스님이 딱 한번 치게 되면 배접 당번들이 와가 딱 꿀한자가 정렬합니다. 그러면 딱 그러면은 그 너희고 5기가 어깨에 또 딱 대면은 그거가 또 어깨가 빠지고 또 맞습니다. 그럼 그 중에 누가 잘못하면 그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참, 뭐, 새끼, 내가 니 때문에 맞았다. 니 한번 보자. 되면 다음에 배식할 때 그 욕비 보거든요. 그래, 서로를 위하여 후배들을 맞춤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들이 묻고 싹 다 진짜 밭디가 그러는 후에 이제 회의를 합니다. 기타 뭐 건의사항에 이런 하고 마치고 방에 가서 공부하러 갑니다. 참 음식물에 대해서는 굉장한 데가 불러갑니다. 저 옛날에 관음사 이런 데 가면 스님이 그어서 훈련된 사람들이 가면은 행사 뭐 사월 촛발 끝나고 나면 바위돌 닦아보고 깨끗하게 행주벽에 닦아보고 그게 누룽지도 말라서고 나물도 말라서고 남는 거 다시 말로 씁니다. 그래 또 이래 해놨다 묻고 막 쫄아가 묻고 막 이랍니다. 안 버립니다. 이 밥그릇 바로 때 그는 이거 참 그래서 옛날에는 돌을 물릴 때 법통을 물릴 때 자기가 쓰던 그 밥그릇을 물리면은 법통 돌을 그에게 제자에게 물려주는 겁니다. 그 바로때가 달마에서 내려오다가 6대 해능으로서 끝났겠습니다. 그 법통 이어봤는데 하도 무서운 서로 경쟁이 너무 무서워져 가지고 막 그만 걷고 막 거기서 끝내버렸습니다만 아주 그 깊은 일화가 다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까? 절에 아주 도통한 스님이 있다. 우리 그거 배우러 가자. 걔가 공부를 해도 안 되는 중 2사람이 스님 찾아가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보이 이거 봐라. 에이 탔다 탈렸다. 막 가자. 그래 나도 그걸 생각한다. 가자. 돌아가려고 합니다. 뭘 보고 겨울차게 물이 쫙 흐르는데 굵다란 콩을 단 퉁퉁한 허인 살찐 콩나물 하나가 물에 휙 떠내가는 기라. 에이 그러면 저 가봐야 저게 배울 거 없다.
그래 이름하여 이 물에 골짜기에 콩나물도 떠내려오고 뭐도 떠내려오고 막 떠내려오게 되면 이 절에 질서 없고 법도 없다는 거지. 가자. 돌아서는데 어린 사람이 하나가 바지가지를 들고 아이고 막 쫓아내는데 야야 와이카노 아이고 뭔 밭입니까? 그 하나 뭔 밭입니까? 뭐로 말이고 아이고 오늘 아침에 스님이 콩나물 쌈마가 나물 문자 오래깨가 나는 치과가 쌈마가 문제 가가 띠만 제가 치과 콩나물을 1개, 2개, 3개 yar려보고 콩나물 1개 못 알린다고. 이놈의 자식 생명 가진 콩나물 하나를 우리가 알뜰히 먹고 토를 닦아야 되는데 이놈의 자식이 그것을 함부로 버렸으니 해지기 전에 못 찾아오면 보따리사가 떠나라. 아니 쪼가리가 삐가 나도록 맞고 콩나물 하나 찾으러 내가 있는데 목이 뭔 바지입니까? 아이고 이거 해지기 전에 콩나물 찾아가 왔나면 나는 쫓겨가 내려가면 안 되는데 아이고 콩나물 이 콩나물 어디 갔나 이거. 야 우리가 갔더라면 큰일 날 뻔했다. 야 그게 이게 잘못됐구나. 야 두 사미성이 철수십하고 다시 공부하러 들어가더라. 그리고 불가에서는 생명 살생중제 허밀참에 단 목숨을 주겠거들랑 함부로 주겠거들랑 오늘 금일 해지기 전에 반상하고 참회하고 조심해라. 수행을 위하여 도를 위하여 먹을 뿐이지 함부로 그래 버리고 낭비해서는 안 된다. 산sem이 식물이든 동물이든 그래 뭐 백불자라든가 이 석장이라든가 이런 걸 저렁 헐 짓고 스님들이 산길 가는 이유가 뭐냐. 저렁 그러면 땅바닥에 너가 임마 기댕긴 놈들 내가 간다 비켜라 이거라. 내가 너 그 길바닥에 기댕긴 놈 내가 일일이 다 비키지를 못할 테니 혹시 내 발바닥에 발패에 너가 죽을지 모르니까 저렁 길 비켜라 이거라. 너가 다 피해가거라. 지나간다 이거라. 뱀도 너가 지나가거라 이거라. 날파리에 너가 콧구멍이 날라 들어와가지고 혹시 내가 부서 죽을지 모르니까 비켜라 이거라. 비켜라 이거라. 생명을 귀하게 하기 위한 도구들입니다. 그만큼 산 생명은 수행을 위하여 몸을 지탱하기 위해 먹는 것인데 지금은 이게 그게 아니거든요. 혓바닥을 즐기려고 시각을 즐기려고 자꾸 집어넣다 보니까 이 과학에 들어가가 흡수 소비를 다 모아하고 살로 가니까 참 안타까운 게 자전거는 짐을 싣고 심부름 가기 위해 속도 내고 다니기 위해가 있는데 이놈의 자전거가 바깥에 댕기는 것보다 우리 경기에도 보니까 지금 볼보로 짐 싣고 댕기는 용도 자전거보다 마룻바닥 위에 고정돼 가지고 살 빼려고 돌리고 자전거 치르고 있는 분들이 지금 더 많아요. 경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사회 구성원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 미래에 필요한 지금 행동을 해야 된다. 역사는 미래를 위해 하는 것이다. 과거를 알려고 하는 것은 퇴보 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 그러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한 개의 발판이라 할까 동기 유발이라 할까 그런 개념을 구성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물질이든 정신이든 왜 역사에서 미래를 찾아야 되는가. 그는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사람이 사는 데는 가치 기준의 척도가 분명해야 됩니다. 뭐가 가치 있는 거냐. 그리고 가치 기준을 부에, 돈에, 안 그러면 명예, 직위에, 권력에, 미모에
목소리에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척들 여러 가지 분류해 볼 수 있습니다. 어디에 두고 있는가?